네,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사람들의 이 빚을 탕감해 줬더니 10명 중 4명의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 안정성도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를 진행했던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까? 네, 사실 올해 세도약 기금이 출범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좀 실증 분석을 해보는 연구가 좀 필요해서, 네네. 지금 장기 소약 연체자 지원 재단이라고 정부에서 만든 재단이 있는데, 예. 그 재단에서 저희 한국금융소비자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표본은 재단에서 명단 같은 걸 받아서 네. 저희가 설문 작성하고 어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몇 명이나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 저희가 지금 조사를 사실 더 인원을 예.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 때문에 많이 잡았는데, 예. 응답률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259명, 수혜 받으신 분 259명, 그 다음에 수혜를 받지 않으신 대조군 그룹으로 93명 이렇게 표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이 빚을 탕감한 후에 소득이 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7%가 나왔다라는 건데, 네네. 소득이 어떻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저희 연구 결과 중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연구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소액이라 하지만 장기 연체를 할 만큼 굉장히 소득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수혜를 받기 전에 이제 근로 형태하고 그다음에 수혜를 받은 이후에 비교를 해보면, 네. 예를 들어서 무직 비율이 수혜 전에 한 22.4%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수혜 후에는 이게 8%로 줄어듭니다. 오. 그리고 이제 근로 형태가 바뀐 걸 보면 이제 상용 근로자도 한 10% 정도였다가 이게 20%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요. 예. 임시 근로자 비율도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요 채무 이제 탕감을 받은 후에 네.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재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소득 활동에 나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저희 조사 결과로도 이분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많이 갖게 되면서 다시 그런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이 되었다. 이런 응답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동 의혹을 고취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면 도덕적 해이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성립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도덕적 위험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게 감추어진 행동에 대한 문제라서 사실 이게 측정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수혜를 받은 사람과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도덕적 위험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은 그것이, 이거 수혜를 받았건 안 받았건 큰 차이가 없었고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고, 그리고 이게 점수가 이제 5점으로 가면은 이제 좀 위험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봤는데 대부분 2점 미만으로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또 다시 어떤 이렇게 채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무감을 좀 덜 갖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떤 다시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그런 것만큼 이분들의 어떤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다를 게 없을 뿐더러 그 점수도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럴 해저드 위험이 크다 이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는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용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노동 의혹 말고 빚이 탕감이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채무 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정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 정보 말씀하시는 이거에 대해서 거죠? 예, 일정 기간은 뭐 요 기록이 이제 보유되다가 예.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 시점에 이제 또 도래를 하게 되고, 예. 이분들이 일단은 그 채권 추심이라든가 이런 이제 또 어떤 빚을 장기간 못 갚았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이런 또 어떤 그 책임감, 또 어떤 그런 떳떳하지 못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 이 경제 활동에 상당히 이제 장애가 됐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은 후에 예. 다시 이분들이 이제 이제 그 직장을 이제 또 구하게 되고, 예, 그래서 고용 형태가 바뀐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동 의혹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반면에 빚을 탕감받고도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분들이 한 9.3% 나왔다는데 이 케이스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실 뭐 수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소득이 늘지는 않았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대부분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뭐 건강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소득 활동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좀 고령층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60대 뭐 이렇게 60대까지는 아니죠. 50대 이상 정도 이런 네네. 분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새로 뭐 근로 형태가 바뀌긴 좀 어려웠고, 네네네. 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요 빚을 탕감받은 것만으로 다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뭐 소득이 좀 더 줄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 지난 10월에 그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사들여서 소각하거나 조정해주는 세도약 기금이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맞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네. 이 세도약 기금에 대입을 하면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아마도 그 당시로서는 이제 뭐 1,000만 원 이하의 10년 이상 장기 연체한 소액 채무에 대해서 그런 수혜를 받았지만, 이번에 이제 세도약 기금은 조금 이제 완화됐죠. 그 기간이 이제 7년 이상, 10년이 아니라 뭐 7년 이상이면 그렇죠. 되고, 예. 금액도 이제 5천만 원 이하까지 원금 기준으로 그렇게 좀 확대가 됐습니다. 네네. 아마 이제 뭐 이제 시행 초기이긴 한데,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많은 그 채무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취약계층의 그런 장기 연체자들이 이제 저희 연구에서처럼 다시 어떤 그 재기를 통해서 네. 경제 활동에 나서고, 예. 실제로 이제 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경제 활동 인구가 더 늘어나고, 또 그분들 가게에도 더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임팩트가 미쳐질 거니까, 네네. 상당히 어떤 좀 고무적인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그냥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종합적으로 이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어떤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복지적인 어떤 지원 그런 접근법을 또 찾아야 되고요. 또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 정서적인 것을 위한 그런 상담 서비스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당연히 또 고용이나 어떤 이런 취업 그 정보와 관련 그런 고용과 연계하는 하나의 그런 패키지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더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빚만 탕감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노동 시장에 다시 재지짐할 수 있도록 뭐 고용을 좀 어떤 안내를 해준다든지 연결해 준다든지. 예. 이게 좀 맞습니다. 같이 가주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에 그 세도약 기금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할 때도 뭐 이분들의 그 어떤 세밀한 금융 상담 또 이런 또 복지나 어떤 고용으로의 연계 이런 그 도움들을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취약계층의 그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화되고 많은 어떤 그 지원들을 같이 포함함으로써 그 효과가 더 어떤 상승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확인차 아까 잠깐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그 부채가 탕감이 됐다라는 기록이 언제까지 보존이 되고 언제쯤 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기록이 소멸이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뭐 소액 채무 같은 경우는 한 1년 동안 하게 돼 있고, 좀 금액이 크면 뭐 5년 동안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이번에 그 보도 자료를 많이 이제 그 참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채무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를 그 연내에 다 상환을 하면 아예 그 연체 기록을 뭐 삭제해주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그게 다소 좀 늦게 연체가 되고 상환했더라도 어떤 이런 신용 정보에는 좀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정부 방침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